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수학 4단원 비와 비율 수학책 72쪽에서 73쪽 수학 기팅책 47쪽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수학 교과서 72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새로운 단원을 들어가는 그런 날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도입 비와 비율을 알아볼까요? 하는 공부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자, 공부할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비와 비율에 대해 알아봅시다 하는 활동을 할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비와 비율 들어본 적 있나요? 자, 실제적으로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비와 비율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때 이런 걸 사용했는지 한번 선생님이 몇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요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뭐 라면을 끓여 먹는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양을 지키는 것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라면 한 봉지를 끓이면 뭐 물을 너무 많이 넣거나 너무 작게 넣으면 조금 맛이 우리가 원하는 맛이 안 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기준으로 라면 봉지 뒤에 보면 라면 하나를 끓일 때 스프를 다 넣을 경우에 물을 얼마만큼 넣는 게 좋습니다 하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라면 두 개를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을 그만큼 더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요리를 할 때 어느 정도 물과 스프의 양을 일정하게 하면 좋겠다는 기준이 있죠. 자,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비와 비율이 사용되고요. 역시 부모님 요리를 할 때도 떡볶이를 한다면 떡 얼만큼일 때 떡볶이 양에 따라서 고추장 얼마만큼, 뭐 물엿이나 설탕 얼마만큼, 또 다른 재료들 얼마만큼, 자, 이런 거 할 때도 일정한 양을 넣어주는 게 항상 일정한 맛있는 맛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거 외에도 우리 친구들 용돈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장 체험 학습을 가면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 막 얘기를 하죠. 나 이번에 현장 체험 학습 할 때 엄마한테 용돈 10,000원을 받았어. 넌 얼마 받았니? 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수를 비교하는 모든 활동들이 비와 비율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비와 비율이라는 표현만 사용을 안 했지 실제적으로 주변에 많이 살펴보면 우리가 비와 비율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우쳐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과서 72쪽 펼쳐봐 주시고 그림과 글자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를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더 많은 사례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72쪽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이렇게 좀 세 가지를 위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두 장면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두 사람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나요?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컴퓨터에 글씨체가 정말 많아요. 컴퓨터 글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자, 엄마 한번 얘기한 거 볼까요? 글씨체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조정해서 다르게 만들 수 있단다. 그렇군요. 글씨체의 가로와 세로 비율을 조정하면 다른 글씨체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비율이 뭐예요? 하고 아이가 묻고 있습니다. 자, 이걸 봐서 비율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엄마가 곰이라는 글자를 보여줄 테니까 생각해 볼래?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배울지 한번 우리 친구들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비와 비율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비율을 공부할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글씨체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조정해서 새로운 글씨체를 만들어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기에 내용이 우리 지금 가로와 세로를 바꾸면 이렇게 비율을 조절한다고 하면 또 새로운 글씨체가 나온다는데 우리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비율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두 개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두 글자를 모두 같게 해 놓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우리가 비율의 글자의 가로와 세로 비율을 자, 이렇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글자는 또 이렇게 한번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분명히 같은 글씨였습니다. 자, 선생님이 가로와 세로의 비율 두 글자를 조금 다르게 고쳐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비율이 바뀌니까 글씨체 모양이 지금 이 두 글자의 글씨체 모양이 많이 바뀐 걸로 느껴지십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72쪽 넓은 페이지를 펼쳐서 또 한번 그림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72쪽과 73쪽 글과 그림을 우리 친구들 자세히 봐주세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글과 그림을 모두 보고 난 다음에 이어서 영상을 재생해 봅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72쪽, 73쪽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중기내 학교에서 알뜰시장을 열기로 했어요. 알뜰시장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져와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행사예요. 선생님은 옷과 모자, 양말을 가져와서 싸게 판매하거나 음식을 준비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별로 시간을 나누어 물건을 팔 수도 있고 물건을 살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중기내 반 친구들은 서로 역할을 나누기 위해 모든 별로 회의를 시작했어요. 우리 모둠은 무엇을 팔면 좋을까? 날이 더우니 시원한 포도주스를 만들어 팔면 어떨까? 지혜와 중기는 포도주스를 만들어 팔기로 결정했어요. 연수는 도넛을 팔고 슬기는 옷을 팔기로 했어요. 드디어 알뜰시장이 열렸어요. 친구들은 각자 준비한 음식과 물건을 팔기 위해 준비를 하며 알뜰시장에 대한 기대감에 한껏 신이 났어요. 우리 다 함께 중기내 학교 알뜰시장에 참여해 볼까요? 자, 3번. 이야기를 듣고 아래의 물음에 한번 답해 봅시다. 자,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 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중기내 학교에 어떤 행사가 열리나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떤 행사가 열렸나요? 네, 맞습니다. 알뜰시장이 열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알뜰시장은 어떤 행사인가요? 네, 알뜰시장. 알뜰시장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져와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행사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옷과 모자, 양말을 가져와서 싸게 팔거나 음식을 준비하여 사고 파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친구들은 알뜰시장에서 무엇을 팔기로 했나요? 여기 많은 친구들은 어떤 물건들을 팔기로 했나요? 자, 먼저 지혜와 중기. 지혜와 중기는 어떤 물건 팔기로 했나요? 네, 지혜와 중기는 포도주스를 만들어 팔기로 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이 나왔나요? 연수. 연수는 어떤 물건을 팔기로 했나요? 네, 연수는 도넛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슬기가 나오네요. 슬기는 어떤 물건을 팔기로 했나요? 네, 슬기는 옷을 팔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여러분들이 알뜰시장에 참여한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나요? 우리 친구들 알뜰시장에 참여하면 어떤 거 한번 해보고 싶나요? 어떤 친구들은 떡볶이, 김밥 이런 분식을 팔고 싶어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오래돼서 내가 어릴 때 사용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가지고 놀지 않아서 그런 물건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팔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준이 이제 예전에는 읽었었지만 지금은 좀 수준이 맞지 않아서 잘 읽지 않는 책들 이런 거 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런 알뜰시장에 참여를 해서 그때 물건을 파고 남은 돈으로 생긴 돈으로 뭐 기부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마다 할 수 있는 대답이 전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물건을 사고 팔았던 경험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 물건 사고 판 경험 있나요? 자, 이게 친구들 경험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반은 반에서 알뜰시장 했었던 반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서 전체 다 행사로 해서 모든 친구들이 알뜰시장을 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아니지만 어릴 때 알뜰시장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았던 경험이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친구들은 학교가 아니더라도 뭐 군청, 시청 이런 데를 통해서 알뜰시장에 한번 해봤던 경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안타깝지만 한 번도 경험을 안 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던 친구들도 언젠가는 또 기회가 생길 거니까 한번 이번 시간에 잘 이렇게 체험해보고 우리가 직접 사고 팔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걸 그림으로 한번 보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두 수를 비교하는 장면을 찾아볼까요? 자, 두 수를 비교하는 장면. 자, 어떤 장면이 있나요? 자, 친구들이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자, 포도주스 하는 장면 찾아볼까요? 친구들 찾았나요? 자, 포도주스 여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자, 포도주스를 만들 때 물의 양과 포도원액의 양을 비교해야 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는 부분 우리 한번 찾았습니다. 자, 다음 우리 친구들 모자와 양말 비교하는 장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쪽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어떤 부분을 비교할 수 있었을까요? 모자와 양말을 할인하는 경우에 원래 가격과 할인해서 판매하는 가격을 비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자, 다음은 자, 우리 티셔츠와 바지 있는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티셔츠와 바지 중 어느 것이 더 많이 팔렸는지 비교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도넛 나오는 장면 찾아볼까요? 자, 도넛 나오는 장면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처음에 있던 도넛과 판매한 도넛을 비교할 수가 있었네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교과서 73쪽 여기 제일 끝에 오른쪽에 있는 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73쪽 제일 오른쪽에는 우리가 예전에 5학년 때 배웠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우리 4단원에서 비와 비율 시간에 배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배웠던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학년 1학기 때 3단원 규칙과 대응해서 이렇게 규칙을 찾는 부분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표를 보시면 노란색 사각판의 수가 1개일 때 초록색은 3개, 그리고 2개일 때 4개, 3개일 때 5개 이렇게 해서 계속 2개씩 차이가 날 때 우리 식은 노란색 사각판의 수 더하기 2 이렇게 했을 때 초록색 사각판의 수 나온다는 거 이런 규칙을 세우는 거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5학년 1학기 4단원 약분과 통분 여기에서 분수와 소수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분수들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분모가 10일 때 우리는 줄여서 0.1 이렇게 0.2 소수로 표현하는 부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배울 내용입니다. 배울 내용. 두 수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는 부분. 우리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부분을 먼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자, 그러면 두 수의 크기의 비교를 우리가 비와 비율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비와 비율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배울 겁니다. 자, 이걸 배우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 비율을 배웠으면 실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비율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될까요? 하는 부분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4단원 비와 비율을 잘 학습하기 위해서 앞쪽에 우리 5학년 때 배웠던 내용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익힘책 47쪽입니다. 우리 친구들 수학익힘책 47쪽을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수학익힘책 47쪽 풀이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